오늘 솔로엠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목표 가격까지 같이 봅시다. 기업 투자하실 때 어떤 논리 없이 막연하게 낱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낭패입니다. 내가 그 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설명 들어보시고 목표 가격까지 보세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2024년 4월 25일에 제가 21,200원이란 금액에 추천한 기업입니다. 목표 가격은 29,300원, 38% 수익 목표했는데요. 그 후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이 회사를 왜 추천했냐면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걸 알고 그걸 예상하고 추천했죠. 주식 가격은 워렌 버핏도 못 맞춥니다. 다만 실적을 예측하면 주가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종이 가격표, 여기 강점을 가진 기업 솔루엠. 이 회사 주가 오른 거 빼고 기업의 성장 참말로 했나 보시면요. 2023년에 19511 사상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24년이죠. 매출액이 23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기업의 주가를 맞추지 말고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올랐던 기업이 싸졌다. 그럼 지금 주가 떨어졌으니까 싼 거 아닌가? 사야 되지 않나? 자, 주가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기업의 가치로 판단돼야 됩니다. 즉 외형 성장 플러스 이익, 그걸 고려해서 판단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높다고 비싼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낮다고 싼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주식 투자에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자, 솔루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회사 투자해야 되나? 그거를 볼 겁니다. 솔루엠 뭐 하는 회사인가? 매출 비중 보시면 전자부품, 파워모듈, 3-in-1 보드, 여기 비중이 71% 나오고요. ICT 분야는 29% 나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전자부품 매출액이 ICT 대비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전자부품에 신경을 써야 되나 싶지만, 자, 이익률을 보십시오. 영업이익률 비중 보시면요. 2023년 매출액은 전자부품이 많이 나오지만 전체 영업이익률은 ICT 분야가 84% 기여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65%, 25년에는 71%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무조건 매출 비중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각도로 기업을 보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사의 주력 ESL이라 나와 있죠. 이 ESL이 뭔지 볼까요? 솔루엠은 ESL 선도기업. 자,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가격 표시 돼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붙였지만 요즘에는 전자 가격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 가격 표시하면 어떤 게 좋습니까? 인건비가 안 들겠죠. 그리고 스페셜 프라이스 이런 거 나올 때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제목이 종이 가격표가 사라진 양 요거 있죠. 솔루엠의 강점은 ESL 10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 업데이트 속도 빠르고 내구성도 좋다. 가지가지 부가 기능도 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 가격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쉽게 관리됩니다. 혁신적이죠. 그리고 타사 대비 30% 향상된 해상도로 더욱 선명한 라벨 화면도 구현한다. 내구성도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간편하게 통합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자, 이 시장은 연평균 15.8%, 이런 말도 있고 10%에서 20% 그 사이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뜻한 기업이 왜 24년 실적이 하락했을까요? 얼마나 실적이 23년 대비 떨어졌나 보면요. 매출액은 19% 떨어지고요. 영업이익은 56%, 순이익은 무려 69%나 하락했습니다. 왜 이러니? 왜 떨어졌나?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 이유 파악 없이는 내년 실적도 전망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지속적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과거의 이유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실적 떨어진 그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입니다. 금리가 높죠,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대형 전자 가격 표시기 거래선들이 투자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도 있었죠. 홍해 전쟁으로 해상 운임 급등도 했고요. 그러면 물류비도 증가합니다. 이 이유로 원가율이 상승하고 이익률도 하락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천 8배의 정책으로 관세가 생겼죠.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투자에 보수적인 스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년 실적 떨어진 이유는 비용 부담 증가입니다. 물류비 및 인건비가 증가했다. 이것들은 고정비지요. 그리고 작년에 글로벌 영업망 확대, 신규 사업 투자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광고 선전비도 많이 늘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용을 많이 썼죠. 하지만 광고 선전비는 나중에
매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익성 하락이 있습니다. ESL과 같은 고부가치 제품 말고 저수익성 제품 비중이 증가했다. 아까 이거 보셨죠? 고마진 ESL 매출 성장 둔화, 저마진 TV용 파워 모듈 매출 비중 상승했다. 이게 실적 부진의 요인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단해 봐야겠죠? 솔로엠의 경쟁사는 첫 번째는 뷰전그룹 있습니다. 솔로엠은 전 세계 2위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한국에서. 세 번째는 프라이서. 뷰전그룹은 시장 1위입니다. 글로벌 리테일러와 대형 수주를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서는 유럽 중심입니다. 이런 솔로엠의 강점이 있어요. 자체 생산 및 풀 밸류체인, 전 세계 ESL 업체 중에 유일하게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주로 OEM 방식으로 외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생산, 유통 설치, 유지 보수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니까 경쟁사 대비 10% 내외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죠. 이 회사의 강점 중에 두 번째는 기술력 및 커뮤니케이션 속도입니다. 경쟁사 대비 10배 이상 빠른 통신 속도로 제공합니다. 동일 배터리 용량으로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사용시간도 보장하고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 역량도 우수하고요. 디자인도 가지가지 상도 받았다. 공급 실적 보시면요. 전세계 45개국 5만 개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 글로벌 30% 점유율 가진 솔로엠. 자, 이렇게 납품 이력이 있다는 것은 추후 이게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납품 많이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자, 이 회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북미 ESL 시장 리테일 매장 침투율이 1%대밖에 안 됩니다. 거기 반해 유럽은 24% 리테일 매장에 ESL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전자 가격 표시, 이 장비를 설치할 때 어떤 강점이 있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인건비 하락입니다. 요즘 인건비 비싸죠. 유럽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인건비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강점이 있어서 리테일 업자들은 도입할 이유가 충분하죠. 다음 강점은 실시간 가격 반영이 가능하고요. 마감 할인, 행사 회원가, 동시 노출도 됩니다. 6월 20일 뉴스, PFG와 손잡은 솔로엠, 침투율 1% 북미 시장 세척 박차. 북미 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솔로엠은 최근 캐나다 대형 유통사 패티슨하고 PFD 이런 회사들과 신규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고객사 대상으로 프로젝트 4건 진행 중 있죠. 이거는 1위 기업 고객사 탈취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성적이 계속 쌓이면 회사의 경쟁력은 더 좋아지겠죠. 자, 전성호 솔로엠 대표이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납품 요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 이번 뉴스예요. 그리고 비전은 3년 내 매출 3조, 이익 3천억 꼭 달성하도록 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요겁니다. 솔로엠은 고객사 확보 전에 선행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작년에 가지가지 투자했던 것들, 고객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즉, 이 말로 이해하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곧 매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번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는 얼마였냐? 2.1조입니다.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다만 이걸로 판단할 게 아니고요. 이 수주잔고는 3년에 걸쳐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 리드타임이란 말 있죠. 수주부터 납품 및 매출 인식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솔로엠은 통상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25년 1분기 기준 수주잔고가 2.1조인데 3년 장기용으로 봤을 때 연간 7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면 작년 매출액이 약 1.5조 정도 됐으니까요. 그거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기업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성장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성적을 낸다. 그런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스팟성 오더, 즉 긴급 주문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지 수주잔고 2.1조란 말에 너무 큰 확신을 갖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더군다나 이거는 3년 나눠야 되는 수주잔고죠. 자, 그리고 극단적으로 봅시다. 회사 말과 다르게 2.1조 수주잔고가 1년 안에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2.1조 23년 최대 매출 딱 1년치 일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 수주잔고가 크지 않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성장해야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데 큰 내용이 아니죠. 여기 반해서 요즘 조선주 수주잔고가 3, 4년치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교되죠. 그래서 수주잔고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될 거다. 자, 이 사이 불확실성 및 가지가지를 봅시다. 새로운 사업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파워 모듈 기술 기반으로 북미 전기차 충전기 사업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V 충전용 파워 모듈 인증 절차 완료해서 국내 8개 업체와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이런 거는 잘 될지 아닐지 불확실하다. 반반이면 불확실이죠. 그리고 최근에 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유보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했고 물류비도 증가했습니다.
즉 고정 지출은 커졌는데 거래기업들이 투자가 늦어질 시에 영업이익률이 하락되겠죠. 사람들을 뽑아놨으니까 월급 안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의 미천 할배 관세 리스크로 고객사들이 최근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리스크다. 물류비 오른 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 주가, 물류비 반영된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객사들 지출이 늦어질 땐 고정비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게 틀림없다. 일본 이야기인데요. 잠시. 일본 ESL 침투율 6% 수준. 근데 여기에 솔렘이 진출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뉴스 있어요. 최근에 솔렘이 1200억 원 규모 RCPS 발행했다. 상환 전환 우선주죠. 이게 뭔가? 우선주로서 배당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기능은 일정 기간 이후에 회사의 주식의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하면 즉시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기업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성질이 다르죠. 그리고 좋은 점은 기준 주가 대비 10% 비싼 가격으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자, 요것만 보면 다가 아닙니다. 좀 더 봐야 돼요. 이 회사의 RCPS 전환 청구는 27년부터 가능하고요. 상환은 2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남았다 이겁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유상증자와 달리 즉각적인 주식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계산해 봅시다. RCPS 발행 규모가 약 1200억 원입니다. 기존 보통주 수는 4,900만 주고요. 발행가 기준 주가 15,900원인데 10% 할증하면 17,490원이죠. 여기서 계산해보면 새로 나올 주식수가 684만 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게 핵심이죠. 27년 되면 기존 주식 대비 약 14%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이렇게 주식이 나오게 되면 기존 주식 대비 14%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실적이 나오면 괜찮겠죠. 아무튼 이번 RCPS 발행 후로 27년에는 가치가 14% 희석될 수 있다. 요거 핵심입니다. 27년 공포 특급 그 전에 이 회사의 실적이 충분히 올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RCPS 왜 발행했냐? 인도, 멕시코 생산 법인 확충하고 동유럽, 아세안 지역 판매 거점 설립한다. 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북미 시장 중심으로 리테일러들의 도입, 교체 수요가 동시다발총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력과 생산 효율 제고가 시급하다. 즉 투자한다고 RCPS 발행한 겁니다.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 위험해서 돈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27년 전에 주가 오르면 좋겠네요. 자,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도 목표 가격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날짜는 7월 1일이고요. 자, 25년에 만약에 증권사의 예측대로 EPS가 1318 나온다. 요게 핵심입니다. 나올 걸 가정해서 현재 가격은 16,000원. 현재 PER은 12배죠. 이전까지 이 회사의 PER은 82배, 18배, 7배 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PER을 18배 주면 목표 가격은 23,700원. 수익률은 48% 할 수 있습니다. 강조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1318 증권사 컨센서스 EPS 기준으로 삼았다 이거죠.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온다면 이것도 다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서 목표 가격 23,700원이지만 아까 14% 주식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다 했죠. 14% 할인받으면 약 2만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25%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불확실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은 상당히 좋고 미래도 좋은데 확실하지 않은 요소가 많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고 미래 성장이 보이시면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상당히 좋지만 지금 가지가지 대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보다 훨씬 확실한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10개 이상 분산 투자하시면 대변수가 생겨도 여러분들의 투자 리스크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투자자들이 한 방법이죠. 우리는 그들을 따라 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솔렘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